올가 매킹, 뉴욕타임스, 가디언, BBC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주목하는 최고의 닉센 전문가, 작가 겸 번역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폴란드에서 학위를 받은 후 지금은 배우자와 함께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매일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다가 네덜란드 휴식법 닉센을 알고 매력을 느껴 이를 10년간 연구하면서 실제 삶에 적용했다. 2019년 5월 뉴욕타임스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법 닉센을 소개하는 기사를 썼다. 기사는 그 주에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로 꼽히는 등 큰 반향을 얻었고 지금까지 15만 회 이상 전 세계에 공유되었다. 이후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매체에 닉센 전문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의 최신작 생각끄기 연습은 닉센에 대한 10년 연구 성과의 결정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심지어 생각조차 잠시 꺼놓는 휴식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면서 일상에서 닉센을 실천하는 방법까지 안내한다. 매일매일 휴일조차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을 배워보자. 온전히 나로 있는 시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충전하는 시간의 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닉센을 수용하면 비로소 스스로에게 조금의 휴식을 허락할 수 있다. 바쁜 상태에서 벗어나 속도를 늦춰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닉센을 하려면 긴장을 늦추고 휴식을 취할 공간과 시간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원하고 필요로 하지만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루 동안 이 주치 일을 해놓은 다음 닉센을 할 거야. 집이 아주 말끔하고 아이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반찬을 잔뜩 만들어 놓은 뒤에 말이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면 닉센을 하기 위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잠시 휴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래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방식을 소개하겠다. 닉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기를 바란다. 휴식 취하기. 휴식은 무엇일까요? 코치이자 생산성 전문가인 크리스 베일리에게 물었다. 그가 나에게 준 답은 정확히 닉센처럼 들렸다. 제가 휴식으로 분류하는 활동은 딴 생각을 조금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완전히 집중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주의력을 통제할 필요가 없는 상태죠. 베일리는 휴식 시간에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점은 특정 대상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영국 심리학자 산디만은 사람들은 감각이 투입되지 않는 상황, 즉 주의를 앗아가는 대상이 전혀 없는 상황에 놓이면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이내 그 상황에 익숙해진다고 말한다. 그 상황에서 벗어난 뒤 그들은 산디만에게 그 시간의 일종의 휴가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휴가는 물론 닉센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이다. 해안가나 숲, 산은 하이킥이나 수영,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에 훌륭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닉센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이기도 하다. 해안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파도가 모래에 부딪히는 풍경을 지켜보는 것은 네덜란드인들이 여름에 종종 하는 일이다. 숲에서 소나무 냄새를 맡고 조용하게 휴식을 취한 뒤 소풍을 떠나라. 닉센은 휴식 시간, 조용한 시간이다.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있는 순간을 찾는 시간, 생각에 조금 잠기는 시간이다. 자기관리. 자기관리라는 용어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자기관리는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단어를 들으면 어쩐지 비싼 스파 리조트와 거품 목욕이 떠오른다. 하지만 오늘날 흔히 쓰이는 용어이므로 여러분이 닉센을 하고 싶지만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자기 관리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쉴 틈을 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브리아나 위스트의 말을 빌리면 이는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삶을 구축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자기 관리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의미의 자기 관리는 아니죠. 저에게는 이 둘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와 자기 개발이라는 개념은 자아의 상업적인 버전, 최적화와 경쟁을 추구하는 버전의 경계를 강화하기 쉬우니까요. 예술가이자 작가인 제니 오델은 말한다. 자기 관리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이기적이지 않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자아를 보호하거나 단순히 위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 공동체와 주변 환경을 향해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자아를 주변 환경에 맞춰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제니 오델은 나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보면 닉센은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이기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자기 관리는 늘 화려하지도 않고 럭셔리 스파에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사실 자기 관리는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한 일일 수도 있다. 건강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청결한 집을 생각해보자. 이 모든 것이 자기 관리다. 이 목록에 조금의 닉센을 추가해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기분 나쁠 건 없다. 건강한 식사를 하는데 불쾌한 사람은 없지 않는가? 닉센은 일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여기에서만은 예외로 하기로 한다. 닉센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일이다. 몽상하기를 좋아하던 어린 시절의 나는 소파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들이 많았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는 미래의 나를 상상했고 읽은 소설의 줄거리를 떠올리거나 소설이 주는 순수한 기쁨을 생각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나는 몽상에 잠긴 것이다. 몽상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었으며 지금도 시간이 날 때면 나는 기꺼이 몽상에 빠진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잘 머물지 못한다. 과거의 추억에 잠기거나 미래로 날아가 버린다. 우리는 하루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몽상하는 데 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반드시 몽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분명 있다. 마음 챙김과는 달리 몽상하는 데는 닉센이 그러하듯이 준비나 훈련, 특별한 방이나 음악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얼마나 쉽게 몽상에 빠지는지 알아채기만 하면 된다. 자신이 몽상에 젖는 순간을 찾아내 그 순간을 마음껏 즐기기 바란다. 몽상에 빠질 때 닉센을 한다고 생각하면 닉센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닉센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말해보자. 페이스북을 보거나 넷플릭스를 시청할 때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말하자. 우리에게는 페이스북을 볼 시간과 공간이 있으며 질릴 때까지 넷플릭스만 볼 시간, 닉센을 할 시간이 따로 있다. 우리가 이 모든 활동을 하는 데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그 모든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자.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생산적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인간이다.